2014년도 11월 29일날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입력하는 거 생략을 했고요. 그 세 번째 기본 작업 3번에 있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있는데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 경우만 파란색으로 꾸미는 거니까 블럭 잡고 교권부 서식, 세교칙, 수식. 누가? 그 영어 점수가 F4번기 2번 작가 나갔다 국어 점수 F4번기 2번.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이하이라면 서식에 가서 글꼴의 색깔을 파랑으로 적용하시오. 그럼 그런 경우는 파랗게 나오겠죠.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파랗게 나와라. 예.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에서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F4번키 2번 누른다는 거 꼭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표 1에서 검사 결과의 두 번째 문제가 표 1에서 검사 결과의 두 번째 문제. 검사 결과가 어디죠? 요거죠, 요거 두 번째. 이 두 번째 글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4 이하인 경우에는 공백을, 그 외에는 분량을. 이거 참 헷갈리게 돼 있네요. 그렇죠? 복사 붙여넣기가 안되네. 예. 자, 그러면 if라고 추수하고 mid 함수를 써야 되는데 4 이하라고 하는 건 뭐죠? 1, 2, 3, 4일 때는 공백이고 그렇지 않으면 분량이라고 쓰면 되니까 네 가지만 지정해주고 4가 아닌 5, 6, 7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에러가 나게끔 하려니까는 천상 뭐를 써야 된다? if 에러. 그러니까는 문제지식을 본다면은 는 표수, 그 다음에 여기 검사 결과에 MID, 이 검사 결과에 두 번째 산 글자가 1이면 공백, 2면 공백, 3이면 공백, 4면 공백,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4 같은 경우는 공백이 나니까는 괜찮은데 이렇게 5, 7, 7, 5 이런 게 에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를 써라? if 해라. 저 뒤에는 뭐 해라? 분량이라고 쓰면 이제는 아까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났다? 분량이 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코드, 여기 코드에서 검사 결과의 두 번째 글자잖아요. 그렇죠? 이 두 번째 글자에 의해서 분량이 난 거니까는 해설도 책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해설에는 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 표 2에서 직위와 기본급표 그리고 수당을 가지고 급여를 계산하는데 수당 더하기 기본급이래요. 그러니까 는 수당 더하기 지급여일 급여. 그러니까 이 글자를 갖고 아래 표에서 찾아야 되니까 HLOOKUP을 써야 되겠네요. HLOOKUP. 이때 찾는 글자는 직위에 해당하는 글자. 그거를 아래에 있는 직위표에서 찾아라. F4번 키, 컴마, 두 번째 기본급, 컴마,
반드시 똑같은 글자를 쳐더라 정확히 일치. 그러면 네, 답이 되겠죠. 답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 더하기 기본급. 기본급에서는 직위별로 찾아와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1차 2차의 평균이 70 이상이고 벌점이 10 미만이면, 그러니까는 이러면서 절해야 되는데 이곡을 했으니까 AND가 들어가고 평균이 들어가니까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하나 이상이고 하나 미만이죠. 그리고 본선 진출 아니면 공백이니까 경우의 수 두 가지고 if는 한 번만 물어보면 되겠네요. 예. 는 if and 평균 에버레이지 두 개 과목, 얘가 어떻게 된다고? 70 이상. 그거 하나 갖다 70이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벌점이 10 미만, 작다 10.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뭐가 된다? 본선 진출 아니면 공백. 그러면 얘를 자동 처리했을 때 요 두 과목의 평균이 얼마? 70 이상이어야 되고 벌금이 10 미만. 그러니까 벌점이 10 서부터는 땡이지 뭐. 얘는 벌점은 없는데 평균이 70이 안 되고, 그렇죠. 평균이 70이 안 되니까 진출을 못 하는 거고, 나머지는 벌점이 10 미만이니까 다 해당되는 거죠. 예. 4번 문제. 총점이 80점대인 학사원수. 아까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count if를 써야 되나요? 볼까요? 문제에서 총점이 80점대. 근데 여기서 뭐를 써야 돼요? 지금 문제가 sum if 아니죠. sum if s 아니고 count if를 써야 돼. count if를 쓰려니까, 자, 총점이 80점대 라는 말은 count if 총점 중에서 80 이상 빼기 count if에서 90 이상 이렇게 빼주면 이게 80점대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풀었던 거 똑같아요. 그렇죠? count if s를 쓰면은 총점 중에서 80 이상, 그 총점 중에서 90 미만. 이때 미만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수직선상에서 그릴 때 count if하고 count if s하고 순서가 아까하고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죠. 아까는 if s를 설명했고, 자, 이렇게 풀어 나가는 과정을 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걸 이제 답으로 본다면 여기서 총점 범위는 어디냐? i의 7, j2의 17, j 17서부터 j의 25, 그리고 여기는 크고 하나 갖다 80, 여기는 j2의 17서부터 j 25, 얘는 크고 하나 갖다 90. 이게 답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80점대는 1명, 2명, 3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카를 칠한 다음에 이 세 사람이니까 셋 나오는 게 맞지. 근데 몇 명 하고 나오게 하는 건지 그냥 3만 나오면 되는 건지 그건 뭐 보면 되고. 5번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1, 2위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이래. 그럼 if 랭크를 해갖고 뭐 하면 돼요? 2보다 작거나 같으냐? 아니면 3보다 작으냐? 그러면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 이런 거지. 아까와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와 똑같은 거잖아. 자, 승점을 기점으로 승점을 기준으로 1, 2등만 결승 진출, 그 외에는 공백 처리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는 if 랭크 2에 29부터 2에 38이니까 2에 29부터 2에 38까지, 그리고 달러는 00 찍어주면 되죠. 이것이 작거나 같다 2, 그럼 뭐다?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작다로 표현하면 3이라고 쓰면 되고. 그렇죠? 예. 내 순위가 2등보다 작으냐 1, 2등이냐, 아까 1, 2등만 한다 그랬으니까 결승 진출. 여긴 3보다 작으냐, 어차피 등수는 실수가 아니잖아. 정수니까 3보다 작으면 1, 2겠지 뭐. 어떤 걸 써도 답이에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그 다음날 발표가 나지만 실기시험은 14일 정도 걸려요. 왜냐면 기계로 점검하고 사람이 2번을 점검한다고 돼 있어요. 사람의 수작업으로 2번을 점검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쓴다면 1등 2등만, 아니 밑에 걸 방법을 한다 그러면 밑에 것도 똑같지 뭐. 여기는 3등 미만이냐 라는 거고, 여기는 2등 이하냐 물어본 거니까 2등 이하하고 3등 미만은 전혀 다른 숫자죠 사실은. 그런데 어차피 등수는 정수로만 가잖아요. 2.5등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 작던 작거나 같던 3보다 작던, 어차피 2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고 3보다 작으면 1, 2니까 정수니까 정수 등수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어떤 거 써도 답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들어가는 게 나왔네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떤 거는 필터에, 어떤 거는 행에, 어떤 거는 열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나왔는데, 하나하나씩 볼까요? 여기에 평균 순서를 계산하시오, 24번째부터 시작하시오, 개요 형식으로 바꾸시오, 서식을 또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뭐. 분석 작업 1번, 이 안에다 블럭을 잡고, 블럭을 안 잡으면 제목하고 본문 사이에 단위가 들어가 있는데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블럭을 잡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어디에? A의 24번째 확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지점명은 필터에, 그 다음에 지역은 행,
값에는 1월, 2월, 3월 평균 1월, 2월, 3월 그리고 1월 달에 합계를 오른쪽 눌러서 클릭해서 필드값 설정을 뭐로 바꾼다? 평균. (1, 2, 3번) 각각 평균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평균을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옵션 옆에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뭐로 바꾼다? 개요. 개요가 됐죠? 그 다음에 피벗 스타일 보통 4, 피벗 테이블 보통에 그렇게 해주면 전 이상 없이 보통 4 끝난 거죠. 근데 이 결과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죠. 소점 이하를 뭐 반올림해라, 소점 없이 처리해라, 뭐 이런 거는 없죠. 다시 보시면은 피벗 스타일 바꾸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개요 형식 바꾸는 거 나왔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네요. 분석 작업 2번은 어떻게 하는 건가 봤더니 부분합이네요. 자, 지금 직책이 과장, 대리, 부장, 사원 이 순서대로 가나다 순에 의해서 정렬을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직책별로 처음에는 합계를 들어갔어요. 합계. 그리고 최저값이 저 지급액에 들어갔고요. 한번 해볼까요? 분석 작업 2번에서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직위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요. 그러면 과장이 제일 위로 올라왔나요? 과장, 대리, 부장, 사원 가나다 순이지 의미의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놓고 지금 부분합, 저 끝엔 부분합. 당연히 그룹 하나 항목은 뭐다? 직위.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고 나서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룹 하나 항목은 직위가 맞고요. 첫 번째 수당, 성과금, 네, 합계를 계산한 후 다시 부분합에 가서 지급액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야죠. 얘를 빼줘야만이 아까 계산했던 합계가 나오고 지금 계산하는 최대값이 나오고. 확인. 이 너비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펼쳐 주셔야 되고, 얘는 펼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직위는 근데 문제지에 결과표가 안 보이죠. 결과가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셔야 돼. 이대로 특별한 거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분합 합계 나왔고, 그 다음에 최대값 나왔고, 합계는 수당, 성과금, 최대값은 지급액, 오름차순. 오케이.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 다음 매크로. 예? 하나의 행에 표시하라는 얘기야?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 문제지에는 수단과 성과금 필드는 하나의 행에 표시하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수당하고 성과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줄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지가 뭐라고 써있냐면 직위별로 수당과 성과금의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수당이라는 항목하고 성과금이라는 항목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대신에 요약이라고 뜬다 뿐이지 합계지 않습니까? 근데 수당 항목 따로 합계 계산하고 성과금 합계 따로 계산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얘기예요. 한 줄로 나왔고, 그리고 지급액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어차피 함수가 바뀌면 또 다른 줄로 출력이 되고, 근데 함수가 두 가지죠. 합계하고 최대값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두 줄이 나와야지. 그리고 순서는 어차피 합계 구한 거 원작 밑에 깔리고 최대값 구한 나중 게 위에 나타나고, 그거를 헷갈리라고 하나의 행에 표시하시오 라고 해놨는데, 그 말이 없으면 어떤 실수를 할까요? 수당 합계 먼저 계산하고 성과금 합계 나중에 계산하고 지급액의 최대값 나중에 계산하고, 그러면 수당과 성과금이 각각 합계 나올 거 아닙니까? 다른 줄로. 그러면 그 말이, 만약에 여기는 명시가 빠졌잖아요. 하나의 행에 출력하시오라고. 그러면 맞게 한다 틀리게 한다? 못하지. 맞다 틀리다를 못하지. 맞게 해줘야지. 아니 왜 합계를 따로따로 계산했습니까? 그러면 같이 계산하는 말을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부분합에 가서 지금 수당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성과금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지급액은 어차피 따로 함수가 바뀌니까 함수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 계산하고 지금 여기가 한 줄 두 줄로 들어갔잖아. 최대값 가자면 세 줄이잖아. 당신네들이 언제 한 행에 출력하라고 하는 말이 없었잖냐. 그러니까 난 따로따로 했다. 잘못됐습니까?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죠. 어차피 함수가 바뀌면 줄이 달려요. 줄이 달라져요. 합계 구하다 최대값 계산하라 그러면 최대값은 어차피 다른 곳에 출력이 돼야 돼. 다른 줄에. 그러나 합계는 벌써 지금 따로따로 두 줄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인쇄물에 있는 대로 각각의 행에 표시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건 뭐다? 이거는 땡! 틀린 거야. 이건 틀린 거죠. 이해되시겠죠? 어떤 건지? 예. 그게 다르다. 그 다음에 매크로 한번 볼까요? 재고량 계산하는 거죠? 처음에는 재고량이 아니라 뭐 꾸미는 거였네. 첫 줄, 제목줄, 항목줄에 대해서 뭐 꾸미는 거네. 그 다음 매크로가 재고량 계산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꾸미라는 거죠? 이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어디에다가 I3에서부터 제2의 몇 번째 5까지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서식. 근데 서식을 가운데로 쓰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2014년도면 2007로 시험 보던 시절이잖아요. 2017 버전에서는
도형에다 글자를 쓰면 자동으로 가운데 맞춤이 돼요. 가운데 맞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운데를 한 거지. 근데 그 당시 때도 정기시험을 볼 때 2010으로 보는 시험장도 있었거든요. 2010으로 보면 가운데 하란 말이 없었잖아. 그럼 2010에서는 가운데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서식, 기록, 확인, 첫 줄. 얘를 표준색 파랑, 글꼴색은 표준색의 파랑, 배경색은 노랑. 그러면 뭐 해라? 기록 중지. 그럼 여기에 색깔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얘를 누르는 순간 탁 하고 바뀌더라. 그렇죠? 네, 바뀌었어요. 그 다음 매크로 재고량 계산하는 거. 전월 재고량 더하기 주문량 빼기 판매량. 전월 재고량 더하기 주문량 빼기 판매량. 그리고 십자형을 그리래요. 우리 하나는 꼭 단추 그리라 그랬잖아. 개발도구에 가서 단추 그리는 거였었잖아. 근데 얘는 뭐래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있는 십자가형이 어디 있나? 십자가 여기 있다. 십자가. 얘를 그리고 거기다 뭐를 써라? 재고량. 이것도 뭐 시험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로 세로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예.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재고량, 기록, 확인. 자, 이제 일로 와야죠. 클릭하고 는 전월 재고량 더하기 주문량 빼기 판매량. 그리고 얘를 자동차 여기 있자. 그러면 중지. 재고량 누르면 탁하니 계산된다.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제고. 이번 차트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꺾은 선이고 판매량 총 판매가는 없네요. 차트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매량과 총 판매액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판매량과 총 판매만 계열에 써야 되니까 판매가는 빼야 되잖아요. 판매가는 어떻게 빼요? 뭘 선택을 해야 빼지. 그러니까는 차트 도구에 가서 레이아웃에 가면 요렇게 판매가 계열이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딜리트. 그 다음에 총 판매 오른쪽 이거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요거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범례는 아래쪽
아, 위쪽. 검정가 위쪽으로 가 있네요. 위쪽. 글꼴 굴림체 12 굵고 기울이고, 굴림체 굵고, 굴림체 굵고, 그 다음에 12 기울이고, 굵고 기울인 거죠. 굵고 기울,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총 판매액 꺾은 선 그래프의 반반, 여기 클릭하고 여기다가 레이블 추가. 근데 레이블 어떻게 추가하래요? 여기 있는 반반만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반반만 클릭하고 레이블 추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다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을 어디에다가, 오른쪽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차트 영역은 어떻게 하라고요? 둥글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봅시다. 제대로 됐나. 왼쪽에 숫자가 이렇게 나왔고, 오른쪽에는 뭐 이거 건들란 말은 없었죠? 제목은 위에 올라갔고요, 검정은 위로 올라갔고요, 값 여기 나타났고, 표식이 이건 꺾은 선으로 들어갔고, 눈이 다 아프네. 글자가 조그매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시면 뭐 문제는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설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는, 이렇게 풀어라,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